안녕하세요, 닥터 쌀잘입니다. 지난주에 스리생 1화 리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화 넘어갈 때 예고편 제가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1화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 때 오를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내용이 적중했어. 2화에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2화를 시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즌2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선생님, 모닝이에요? 굿모닝. 세이프. 시간 딱 맞췄다. 근데 사실 정형외과는 저렇게 뭐 아침 7시 5분 전에 저렇게 앞에서 커피 사 먹을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 나도 레지던트 땐 커피를 거의 안 마셨어. 레지던트 때는 커피 마실 시간도 없고 자고 싶을 때 바로바로 자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잘 안 마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은 출근 시간이 좀 빨라. 외래 진료가 보통 9시쯤에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보통 입원 환자들 다 체크를 해야 돼서 교수분들은 조금 늦게 출근하실 수 있어도 그래도 보통 7시 전. 우리는 뜨거운 거 마시면 혼나기도 했어요. 그러게 나도 취했어. 시간 많다고. 안녕하세요. 저 JP 드레인 이제 수술할 때 수류탄이라고 해가지고 넣어놓는 거거든요. 수술 부위에. 피 고이지 말라고 수술 부위에. 별관 2층 카페에서 18만 2천 원? 근데 병동에서 한번 커피 쏘면 엄청 나옵니다, 진짜. 카드를 의무 카드는 주지. 공적으로 주는 카드는 주는데 개인 카드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사실. 우리 애기가 여가라서 그런지 초음파상으로 움직일 때마다 발이 경부 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아예 다 빠져버리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저렇게 의사들은 사실 최악의 상황까지도 항상 말을 해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제 아기는 보통 머리가 이제 산모 다리 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라고 머리가 엄마 머리랑 같이 있습니다. 일단 이때는 무조건 버티는 게 답인 거거든. 최대한 엄마 뱃속에 있어야 돼. 최대한. 그래야지 영양도 공급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나 겨울이 맞나? 아, 저런 반응 아닌데 현실 반응은 미쳤어, 니가 미쳐. 그런 건데. 좋았어. 응? 진짜 고백하네?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교수와 전공의가 만나는 건 보통 대학병원의 단골 소재거든. 불륜으로. 위치가 안 좋아. 교수님, 저 올팩토리 그루브 메닌지오마 수술 처음 들어가요. 증상이 좀 신기해요. 이 파트는 우리 신 교수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것 같네요. 동원이가 잘 설명하고 있을 거야. 올팩토리 그루브 메닝지오마는 후각 신경에 생기는 수막종, 종양이야. 양성 종양. 근데 머리뼈의 바닥에 생기는 종양이기 때문에 접근법이 좀 어렵고 수술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 민찬의 심장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버티는 건 위험도가 너무 높아요. 이제 에크모나 바드를 하는 이유는 심장이 기능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체외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돌려줘요. 쉽게 말하면 일시적인 인공심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식이라는 건 조건이 진짜 까다롭거든.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문제. 몸이 못 받아들이는 거. 이건 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지. 교수님 바드는 아는 것 같고. 그럼 소아바드랑 성인바드는 뭐가 다르지? 이제 실습학생이었잖아. 교수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이제 교수님들마다 이제 주로 물어보시는 것들이 족보로 인계가 돌아. 착해. 교수가 저렇게 서포인턴한테 막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관심이 있는 거야. 저렇게 같은 병실 보호자들끼리 엄청 완전 척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병실을 보통 바꾸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저렇게 서로 북돋아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그럼 저는 이따 밤에 다시 뵐게요. 수술 전에 동의서 써야 하고 수술 전 마지막으로 환자분에게 설명드릴 것도 있고. 이따 뵙겠습니다. VIP도 딱 2가지 정도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VIP다 표시하시는 분, VIP지만 진짜 너무 잘 해주시는 분. 퇴근 안 했어? 혼자 한 명만 보고 가려고. 일단 몇 센치인지가 중요하고 시신경이랑 붙어 있는지 혈관이랑 붙어 있는지 많이 부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조그마한 거는 사실 되게 금방 끝나. 종양이 깊은 곳에 있어서 위험하고 출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 신경학적 후유증이나 감염 등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건 동의서 받을 때 설명드릴게요.
저가 좀 잘못된 게 요즘 병원들은 이제 뭐 실명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유니폼 이런 데 자기 이제 아이디 이게 다 있어야 돼. 저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다행이지 교수가. 저렇게 얘기 못해 근데 교수들도. 아이디가 저기 있긴 하네. 근데 이제 가려져 있어서 몰랐나 보다. 사모 빨리 옮길게요. 수술장 다 차려진 거죠? 드랩하면 되죠? 저 정도 빨리 준비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응급이라도 이게 방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이제 갖춰져야 하거든요. 한숨 나온다 한숨 나와 진짜. 저럴 때는 진짜 싫은 게 응급수술이야. 그것도 새벽에 하는 응급수술. 왜냐면은 간호사들도 그렇고 뭐 전공이나 인턴들도 다 이제 제정신에 하는 수술이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은. 우리 피 준비된 거 있으면 빨리 주세요. 네. 피가 많이 나네요. 서전이 보통 이제 마취과 선생님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좀 피가 많이 난다. 그러면 마취과 선생님한테 이제 그거라는 거죠. 우리 피 많이 나니까 좀 잘 봐주세요.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해주세요. 이런 느낌. 수술 그거 비디오랑 되게 비슷하게 잘 해놨다. 근데 딱 저 뷰야. 전두엽 딱 젖히고 이렇게 딱 들어. 에이, 저 정도 피나는 건 뭐. 다른 아이 좀 보고 있을 테니까 승훈이 잠깐 데리고 나가셔서 기분 좀 풀고 올게요. 그리고 약간의 흥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소아 골절일 때 손쪽 골절이 있으면 꼭 아기한테 묵지 빠를 시켜야 되는데 신경이 다쳤나 안 다쳤나 보기 위해서 엄청 안 해요. 보호자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보호자 다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진짜 얼마나 슬플까. 게다가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저 엄마는. 그치? 환자분 약 꼬박꼬박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약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이게 간이식을 지금 2번이나 받다는 거잖아. 그것도 자기 딸들한테 한 번씩 해서. 말 안 듣는 환자분들이 꼭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미치도록. 저 외래 볼 때 그냥 즉석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은 다 미리 차트를 다 까봐. 왜냐면 외래 볼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짧잖아. 근데 미리 알고 이 환자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그때 원래 다른 교수님은 이제 멈춰야 된다고 얘기한 거를 끌고 간 거잖아. 맞아. 최악의 상황이란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어도 실제로 환자들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야. 아기 잘못했구나. 수술하다 보면 뭐 이제 교수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친구의 시간인데 좀 잘못된 환자가 있으면 답답하죠 사실. 그냥 자꾸 이렇게 만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환자를 잃으면은 의사 인생이 약간 턴오버가 좀 되는 거. 결국에는 많이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고 사고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합병증 생길 수도 있고. 아직 싱글이세요? 네? 아, 예. 제 오빠 한번 안 만나보실래요? 성나가는 경우가 있어? 약국해요. 응? 주변에? 나도 들은 게 있어? 내 건너긴 한데 뭐 환자를 통해서 만나갖고 보호자가 소개를 시켜줘갖고. 뭐야, 강남 약국 오빠 만나는 거야? 아 왠지 며느리 삼고 싶어 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두 번째 화를 같이 시청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주인공은 아마 양 교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병원이란 공간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많이 편찮고 혹은 뭐 사고로 뭐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항상 시즌1을 볼 때는 뭐 이런 촬영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매 화를 볼 때마다 울었었는데 이게 카메라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눈물이 막 흘릴 뻔 하다가도 약간 이제 참고 막 그러고는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뭐 즐겁고
재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유달스럽게 좀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자식한테 퍼주잖아요. 간이식을 받은 환자 김정우 씨처럼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사랑은 약간 조건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의사가 모든 이제 수술을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중간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의사에서도 내가 수술만 잘 되면 모든 게 뭐 잘 되면 다 끝이 아니라 의사의 삶의 일부일 뿐이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즌 2, 2화 잘 보셨나요? 제가 진짜로 1화 끝날 때 시험대에 올라가지고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의사로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한 화가 된 것 같아요. 그 신경외과 수술 장면 보여주는데 정말로 딱 그 수술의 그런 뷰를 정말 현실성 있게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봤어요. 얼마나 수술방을 제대로 표현을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봤는데, 그냥 신경외과에서 보면 딱 보이는 딱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잘 표현을 해놨고 피나는 것도 되게 잘 해놓고, 그래가지고 수술이 잘 끝나서 정말 신경외과 의사로서 정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뭐 인터뷰가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화가 약간 중반 이후 정도에 또 뭔가 약간 복선이 살짝 깔릴 것 같아. 최송화로 이제 또 열심히 연기를 해주시는 전미도님께 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젊은 신경외과 여자 교수,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 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 닥설하세요.